오미자. 2020님, 당분간우님 감사하고요. 가만있어 보자, 로운 루아님도 감사하고요. 깜따기아님 팬가입 감사하고요. 제주강님, 벙어리고요. 현재 튀었어! 어메. 감사합니다. 레얼보수개너님 감사, 개덤님 감사, 잠뽀님 감사, 러빙유님 감사, 재밌고 알차게님 감사, 사탕1214님도 감사. 네, 일부 시청자들 소티 현상, 네, 이러시면 안 돼요. 네, 오즈님 팬가입 감사, 주도사님 감사하고요. 가만있어 보자. 무슨 얘기를 해달라는 거야? 김댕이 뭐야? 왜, 내 방송은, 중계방을 통일하라! 중계방을 통일하라! 자. 예. 네, 제이보그님 감사합니다. 점점 홍준표를 닮아가? 너 홍준표 팬클럽이지? 레이니아님 감사합니다. 혜정이 1007님 감사합니다. 백신강님 감사하고요. 주도사님, 제이보그님, 광야의 꿈님, 일반인입니다님, 큰바위 얼굴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봐도 조금 눈썹이 진하게 됐어. 그지? 예. 왕왕구덕님, TV, 국민TV 무기맘님 감사합니다. 가만있어 보자. 왜 저기가 안 되냐? 네. 이상하게 왜 팩트를 보고 있으면 채팅창에서 왜 튕기는 현상 있죠? 퍼플 스무디님, 광야의 꿈님, 지리산 오갈피님 감사합니다. 쿠키83님, 영진이님, 소다마다님 감사합니다. 그치. 나만 그러는 게 아니지? 그니까 왜 명단이 까맣게 지워지는 거. 난 컴퓨터로 봐도 그러는데? 예. 난 매번 그래, 매번. 모바일 현상도, 모바일 튕기는 것도 심하고. 이 새끼들 뭔 짓거리 해놓은 거야. 네. 한 번도 안 그런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한 번도 안 그럴까? 난 매번 그러던데. 아재님 감사합니다. 이게 온라인으로 해놓은 데스크탑도 그렇고, 그걸 뭐라 그러지? 그 모바일 있잖아요, 모바일. 모바일이 아니라 왜 그 무선 인터넷으로 해놓은 노트북은 무선이라서 그런가 했어. 유선 컴퓨터로 해놔도 그러네. 남미아 붕붕님 감사합니다. 왜 또 안 되냐? 됐다. 오케이. 자막 틀린 거 없죠? 예. 그린비님 팬가입 감사, 제이보그님 감사, 남미아 붕붕님 감사하고요. 아재님 초콜릿 감사합니다. 전주열정맨님 감사하고요. 눈이 그냥 안경이 문제인가? 노안이 심해진 건가? 자, 여러분 진정하시고요. 당글공주님 감사하고요. 오늘 분위기가 이제 시작한 지 7분 됐는데 분위기가 너무 달아오른다. 아직 내가 노래 한 곡도 못 들었어. 왜들 이래? 오늘이 34일째야? (34일째) 그렇지. 19 더하기 15 하면 34일째네. 예. 레비니님, 오리나무님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도 내가 지금 못 들었어요. 분위기가 그냥 너무 달아올라가지고. 오늘 왜들 이러시지? 네. 잠깐만, 일단, 노래 들으면서. 오늘 아침 담화문을 듣고 떠오른 노래 바이브가 불렀어요.
미친 거니? 예, 러블리 용룡님 감사합니다. 팬가입 감사하고요. 가만있어 봐. 어디서 쏜 거지 저거? 이거 봐. 잠깐만. 기다려. 가만있어. 멈춰. 가만있어 봐. 아, 벙어리 졌어요. 중계방에서 벙어리? 예. 예, 깜짝 놀랐어. 어느 방인지 몰라갖고 내 이래갖고 내가 각 방에 매니저를 딱 해놓은 거야. 예. 아니 바이브가 노래를 잘해서 문득 바이브의 목소리가 듣고 싶었다 이런 얘기지. 예. 네, 어서 오세요. 추바르니님 감사하고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후아빠, 노래 참 잘해요. 난 친밥통이다님. 반갑습니다. 예. 싱서니님? 썽써니요? 아유, 이게 눈이 안 좋아가지고. 잠깐만요. 평균인생님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나도 이제 이거 글씨를 크게 해야 하면 되는데 계속 글 잊어버리고. 주도사님 감사하고요. 예, 아픈 사랑님도 감사합니다. 그래, 진작 이럴 걸 그랬네. 예, 글씨 크게 하니까. 자, 여러분께 몇 가지 비밀 알려드려요. 자, 아프리카로 시청하시는 님들, 우선 채팅창에다가 일단 손을 갖다 대, 마우스를 갖다 대. 그리고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를 모니터 쪽으로 눌러봐봐. 돌려봐봐. 그리고 글씨가 커져. 주도사님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좀 쪼개서 쏴주시는 댄스 감사. 예, 아픈 사랑님 감사하고요. 박근혜 퇴근해님 감사하고요. 퀵캠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게 저기 뭐지? 모바일은 방법이 없어요. 미안해요. 모바일은 방법이 없어요. 모바일에서 글씨 크게 하는 방법은 몰라요. 그거 하면 안 되나? 왜 모바일 설정에서 글씨를 가장 크게 그걸로 하면 혹시 채팅창 글씨 크기도 커지나? 그 잘 모르겠다. 폰을 큰 거 사면 된다? 야! 미친 거니 시끄럽네요. 네. 유가족들이 국민 미개 논란 정몽준 아들 고소했군요. 예. 유승희 양가님 감사합니다. 네.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인사 못해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러게 유가족들이 알아서 아마 새누리당에서 걸러주지 않을까 그래서 고소를 안 했었나봐. 근데 이제 그 새누리당 후보가 되니까 그래서 저런 조치를 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네. 노래 미치겠어요. 내가 물어봐서 미친 건 아니지? 예. 손끝에 마령님도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어 봐봐. 지금 일단 모바일 상태 어때요? 방송. 모바일 방송 상태 좋습니까? 안 튕겨요? 내가 오늘 아침에도 말 안 했는데 내가 이틀 동안요 꼬박 말을 안 했어요. 예. 이틀 동안 거의 토요일 일요일 거의 말 안 하고 마치 말 못하는 사람처럼 그러고 지냈어. 그러니까 조금 소리가 나아지죠. 그죠? 뭐라는 거야? 뭘 답변을 하래? 오바마가 피해자 이름을 부르면서 부를 때 울던 모습 봤는데 박통이 희생자 이름 부르면서 울던데 청와대에서 망부님 방송을 보면서 참고하는 거 아닐까요? 저만 그런 생각이 드나요? 답변 좀. 그걸 님이 알겠어요. 내가 알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 우리 방송을 자 이제까지 말이에요. 예. 자자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 아주 중요한 거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어. 뭐냐 하면 내가 그 4월 16일을 내가 뭐라 했어? 안전의 날로 기억해야 된다. 그 얘기. 그래서 해마다 그날은 전국적으로 총점검, 안전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내가 하는 거 들었던 분? 4월 16일을 영원히 국가에서 안전에 대한 그 기념일로 잡아야 된다. 그래서 해마다 그 안전점검을 하는 그런 날로 정해야 된다라는 얘기 했었죠. 그죠? 자, 오케이. 이게 다 증인이야. 각 방에 지금 3,000명 넘는 증인이 있어. 자, 그런데 오늘 박근혜가 뭐라 그랬어요?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하겠다. 들으셨어요? 예. 오늘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신 분? 그쵸? 자, 뭐겠어? 그 박근혜 평상시 수준으로 거기 그런 생각이 나진 않았을 것 같고, 예. 이게 이제 그 영상은 오바마가 울었다 이 영상은 이제 김진혁 PD의 영상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뉴스타파에 나온 거를 봤을 수가 있어. 근데 전국에서 4월 16일을 이 안전의 날로 정해야 된다. 안전점검의 날로 정해야 된다고 최초로 제안한 사람은 누구? 다 같이 전국의 언론인들 중에서 4월 16일을 국민 안전의 날로 정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은 누구? 나야, 나. 청와대가 그러니까 이제 김진혁 PD의 그 공감 하나는 봤을 수 있어. 그러나 4월 16일을 이런 안전점검의 날로 해야 된다는 것은 나의 순수 독창적 아이디어였어. 특허 신청해놓을걸. 그거 저작권 신청을 해놓을걸 그랬나? 좌우지간 보고 있다는 얘기지. 보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어. 그러니까 이제까지 망치부인 방송에 와가지고 말이야. 야, 망치년아, 네가 여기서 떠든다고 뭐가 될 거 같냐? 이러면서 시비 걸었다 애들 다 나와. 엎드려. 대가리 박어. 망치년아, 네가 여기서 떠든다고 세상이 바뀌냐? 다 나와. 다 나와서 대가리 박어. 이씨. 꾸꾸꾸꾸님 감사합니다. 이씨. 망치 부인이 여기서 말만 해도 세상이 바뀌는 거 보고도 몰라? 예. 일단 이 와중에 망치 세상님도 감사하고요. 네, 자, 제가 일일이 우리 지금 선물해 주시는 분들께 인사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추천해 주신 지금 보는 사람이 3,400명이야. 3,400이 넘었어. 3,500 가까이 막 달려가고 있는데 추천은 2,300, 1,200명 누구니? 추천이 안 눌러져? 추천이 지금 안 눌러지는 거야? 지금 덤비는 거지? 응? 예. 자, 지금 보고 있는 사람은 3,500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말이에요. 추천 숫자는 지금 2,300, 2,500. 이제 막 누르고 있는 거야? 망치 부인님 너무 막 할 말이 많아가지고. 채팅하기 전에 추천부터 해! 그 채팅하기 전에 추천부터 하는 그 인간적인 어떤 그 자세, 도리. 그런 거 잘 안 되나? 아니면 인간에 대한 예의, 뭐 이런 거. 그냥 디립다 채팅부터 하고 있어. 추천을 먼저 해봐. 추천이 안 돼? 추천은 되고 있나? 예, 자, 아직도 추천 안 하고 있는, 3,500, 2,000. 800명은 누구니? 아직도 800명 추천 안 하고 지금 보고 있는 너희들은 누구냐? 누구냐, 넌? 예, 근홍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말이에요. 추천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고 지금 뻥치고 있어. 자, 일단 잘 들어. 컴퓨터로 보는 사람들. 예. 영원님 감사합니다. 컴퓨터로 보는 사람들은 그 망치부인의 이걸 뭐라 그러니? 화면이 나오잖아. 나의 손가락을 이렇게 봐봐. 내 손가락. 자, 내 손가락을 이렇게 맞추면 바로 여기야. 여기에 요 망치부인 손가락 밑으로 쭉 내려가봐. 거기 엄지손가락 있지. 그거를 마우스를 클릭. 잘했어. 한번 클릭.
그렇지? 자, 이제서 이제 그렇게 일일이 가르쳐줘야 추천하는, 예,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별표가 있어. 별표 클릭하면 망치 부인이 방송 시작하면 알려줘요. 망치 부인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니까 별 클릭해 놓으시고, 네, 그거 다 공짜예요. 뭐만 누르면 돈 내란다. 그거 다 뻥이야. 외국에 계신 분들은 뭐 건드리면 다 돈인데, 한국에 있는 분들은 이게 엄지손가락하고 별은 공짜니까 한번 공짜예요. 그 다음에, 그렇지. 우리 마우스, 아니, 모바일로 보시는 분, 아이패드나 혹은 휴대폰으로 보고 계시는 님들, 예, 자, 그런 님들은 일단, 망치 부인이랑 손가락을 맞춰봐. 터치. 자, 망치 부인 손끝을 딱 만져보면, 저 위에, 어디에? 34 밑에, 규제 풀고의 고자 옆에 엄지손가락 나오죠? 아니구나, 여기는, 안드로이드 폰은 비용 줄이고, 풀고하고 줄이고 이 사이에 보면 엄지손가락이 나와요. 그거를 딱 만져. 그렇지. 만져봐. 그렇게 하면 추천이 되는 거예요. 예. 망치 부인님 방송 너무 감동이에요. 그러면서 트위터로, 유튜브로 맨날 보고 있어요. 그니까 이제 추천 안 한다는 얘기죠. 자, 이 시간을 빌어서 안내 말씀. 유튜브로 보시거나, 예, 우리 팟빵으로 들으시거나, 그런 님들, 우리가 말이에요. 인간에게는 예의라는 게 있고 도리라는 게 있어요. 이 망치 부인 방송의 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어디서 나온다? 생방송에서 나오는 거야. 생방송. 생방송에서 여러분이, 예, 생방송에서 우리 망치 부인 방송에게 힘을 주시려면, 사실 이제 망치 부인이 방송을 사실 이제 맨날 별로 하고 싶지가 않니. 늙으면 다 귀찮아. 이제 이 나이 정도 되면 이제 막 갱년기도 올라 그러고 다 귀찮아. 근데 이제 이렇게 귀찮을 때 그래도 생방송할 때 막 꾸역꾸역 들어오는 사람들 보고 하루하루 그냥 이어가는 중인데, 아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추천이라도 해주고 그래야 망치 부인이 방송할 맛이 나지.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저거 브라운인지 뭔지 왜 자꾸 뜨는 거야? 나는 저 검색어에 망치 부인 뜨는 거 한번 보고 싶어. 아프리카에서는 생전 나는 저렇게 검색어로 띄워주지도 않아. 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거 팟빵에서 들으시거나 또는 뭐 이렇게 유튜브로 들으시는 님들, 망치 부인한테, 예, 이렇게 생방송 아프리카를 치세요. 예, 포털에서 아프리카 이렇게 치면 아프리카 TV가 딱 떠. 그러면 이제 그거를 딱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이 회원가입 하시고, 그 다음에 뭐 회원가입 대충 하셔도 돼. 요즘은 주민번호 안 모으잖아. 그러니까 거기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회원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맨 위에 검색창이 있어. 검색창에 망치 부인 치고 딱 들어오면 망치 부인 방송국에 와서 언제나 시청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 들어오시면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보면 이제까지 망치 부인이 8년째 방송하면서 다뤘던 모든 뉴스가 다 있다는 거. 빨갱이 꺼져? 누구더라는 말이야. 너 박정희가 여기 있지도 않는데 왜 여기서 욕하고 지랄이세요? 네. 빨갱이는 우리나라의 공산당 당원은 박정희잖아. 그러니까 박정희 동상에 가서 똥 싸. 여기서 똥 싸면 안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프리카 들어오셔가지고 회원가입 간단히 하시고 망치 부인 방송에서 추천하실 수 있는 특권 누리실 수 있다. 그리고 컴퓨터로 보시면 중계방으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해요. 예, 중계방으로 이동이 가능하시면 가끔씩 망치 부인이 본방은 올리고 중계방은 안 올릴 때가 있어요. 그런 특권 누리실 수 있다는 거.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만이 느끼는 특권. 자, 그 다음에 우리 망치 부인 방송을 다시 듣기 하고 싶으신데, 사실 이렇게 망치 부인 방송을 이렇게 오다 가다가 확 들어와서 들으면 맨날 똑같은 부분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망치 부인이 생방송을 끝내고 나면 24시간 동안 재방송을 해. 주말에는 일주일 동안 했던 거 통으로 보여드리고. 근데 이제 방송을 보러 이렇게 왔는데, 와서 보면 왜 맨날 똑같은 부분을 재방송을 보는 경우가 있어. 그럴 때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아니 내가 욕한 게 아니라 아까 쫓겨난 놈이 욕한 거야. 여러분 이제 팟빵이나 유튜브에서 망치 부인 방송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팟빵은 소리만 듣는 거야. 팟빵에서는 팟캐스트 중에 망치부인 방송을 다운받아서 들으시면 언제든지 여러분이 들었던 부분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던 부분을 제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러면 팟빵에 올리시는 분은 누구냐? 망치부인은 그런 거 올릴 줄 몰라? 어떻게 올리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풍행국님이라고 우리 시청자분이신데 이분이 정말 매일매일 이걸 올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풍행국이라는 시청자분이 맨날 이 방송을 녹음을 떠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팟캐스트에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망치부인의 시사수다방이라는 그 앱도 만드셨고 그래서 그분이 매일매일 올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팟빵을 통해서도 이제 다운받아 들으실 수 있는 거 정말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아니 어떻게 1년 내내 이거를 다 이렇게 녹음을 해서 올리실까? 그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예,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또 유튜브에 올리시는 우리 여비고님, 유튜브에 올리시는 우리 여비고님, 정말 사실 우리 여비고님도 이게 아프리카가 녹화가요. 이상하게 이렇게 녹화를 뜨면 음이 이렇게 싱크가 안 맞아. 싱크가 안 맞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유튜브에 올릴 때 그래. 내가 녹화해갖고 틀 때는 괜찮은데 이걸 갖다 유튜브에 올리면 이상하게 싱크가 안 맞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진짜 고생하시면서 그래도 유튜브에 매일매일 올리시는 우리 여비고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이 유튜브에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이 매번 쉽게 노출되는 걸 막으려고 나쁜 놈들이 이제 막 작업을 해. 그래서 과거 영상을 막 위로 올린다든가 그러더라고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에서 보실 때는 주간을 일주일 이내에 올라온 걸로만 한정을 해 놓으시면 그러면 늘 최신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망치부인 관련 영상을 거기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더라고 유튜브는. 그러니까 그 일주일 안에 올린 내용으로 보시면 혹은 한 달 안에 한 달이나 일주일으로 지정을 하시면 망치부인의 영상을 여비고님이 올리신 내용으로 최신판을 보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게 지금 해외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세요. 해외에서는 아프리카를 보기가 되게 힘들다고 많이 끊기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유튜브로 많이 보시는데 유튜브를 보실 때 일주일로 이렇게 딱 지정을 하시면 최신 최신 망치부인의 영상을 볼 수 있다. 1, 2부로 올라와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팟캐스트로 보실 때는, 팟캐스트를 들을 때는 그 작업하시면서 소리만 들으실 때는 팟캐스트로 들으시고, 근데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 영상 같은 걸 같이 보잖아요. 그때 영상 같은 걸 같이 봤던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유튜브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음 팟에는 못 올라가고 있어요. 다음 팟에 올리시던 우리 시청자분께서 요즘에 그 아주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일, 우리 그 태교 중이시기 때문에 태교하는데 박근혜 자꾸 보여주면 이게 닮어. 태교하는데 누구 이렇게 막 미운 사람 자꾸 보면 닮아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그 다음 팟에 올리시는 분이 작업을 쉬고 계세요. 누구든지 다음 팟에다가 그 올리시고 싶으신 분 올리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게 다음 팟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요. 아프리카에서는 저건 뭐야? 이거 잠깐만. 모자 쓰고 막 나를 그래도 벙어리는 벙어리예요. 네. 뭐 모자 쓰고 막 윙크까지 하면서 그래봤자 벙어리는 벙어리입니다. 네. 깜짝 놀랐어요. 저런 게 진짜 있는지? 저런 거 진짜 있나? 101개부터 벙어리 주다 보니까 숫자 놀이는 잘 몰라서. 네, 하여튼 하던 얘기를 마저 하면 아프리카 안에서는 망치부인 방송을 누구도 하면 안 돼. 망치부인 방송이나 망치부인 나오는 장면을 누구도 방송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가령 우리 팬 중에서 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근데 그러면 다른 놈들이 망치부인 방송을 하면서 막 그 외국 편집 방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절대 제가 이제 허락을 안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망치부인 방송을 보시면서 다음 팟이나 뭐 유스트림이나 생방송을 하고 싶으시다. 마음대로 하세요.
다음팟이나 유스트림에서 망치부인 방송을 중계하고 싶다. 생방송 때. 그러시면 마음대로 하세요. 단 채팅하시면서 왜곡하고 작업하는 놈들 있잖아요.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런 놈들만 잘 잘라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망치부인 생방송 보시면서 다음팟이나 유스트림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걸로 이렇게 중계하시는 거 저는 막지 않아요. 예, 다만 아프리카에서는 안 돼. 아프리카에서만은 안 되고 다른 사이트에서 하시는 거는 제가 허락한다는 거. 999개까지는 벙어리고요. 1000개부터 강퇴예요. 네. 자, 뭔 말인지 알았죠? 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을 들으시는 법, 그 다음에 혹시 중계하고 싶으실 때는 다른 사이트에서 하시는 거는 제가 허락한다는 거. 다만 망치 미친년 뭐 이따위로 제목 달아놓고 저의 방송을 막 비난하고 왜곡하는 방송하면 신고해주세요. 그러면 그건 제가 고소합니다. 예, 망치부인의 방송 내용을 조작, 편집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면, 그리고 이 팬들이 댓글로 허위사실 유포하는 걸 철저히 관리할 자신이 있는 사람만, 그런 사람만 망치부인 방송을 중계하시는 겁니다. 예, 아시겠죠? 아니야, 우리 방송에서는 별풍선 100개까지 쏘는 건 못 본 척해. 근데 101개부터 벙어리 999개까지는 1000개는 강퇴, 그 다음 10,000개는 블랙. 아직 블랙 걸린 사람은 없어. 근데 이게 왜 그러냐? 별풍선을 한꺼번에 너무 많이 쏘면 시청자들이 망치부인 말을 안 들어. 우와! 막 그러고 앉아가지고 내 말은 안 보고 채팅창에서 막 님 좀 짱인 듯? 막 이러면서 망치부인보다 그 사람이 더 인기 있어. 그러면 안 돼. 망치부인 방송만 봐야 돼.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는 아프리카에서 이제 옛날에 시사방송을 하다가 망한 방송이 많아요. 그 방송이 망한 이유가 뭐냐? 별풍선을 막 몇천 개를 쏘는 거야. 그 다음에 야, 어디 가서 방송 좀 해봐. 그러면서 시켜. 별풍선을 쏜 다음에 열혈팬이 돼가지고 어디 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정치인을 홍보하라고 시킨다든가 이런 걸 시키거나 아니면 열혈팬들이 막 서로 싸움을 해가지고 방을 뽀개버린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망치부인 방송에서는 최대한 뭘 막으려고, 예, 망치부인 방송에서는 망치부인보다 더 중요한 척한 사람을 없애려고 우리는, 그리고 열혈팬이 되는 시간을 되게 이렇게 오래 걸리게끔 하려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잠깐만! 벙어리. 오케이. 이제 한번 쏘고 이제 나갔다 왔어. 야, 이제 이런 식으로. 네. 이거 봐. 이거 봐. 또 좀 짱인 듯. 예? 벙어리. 그래서 우리는 벙어리를 한다. 세 번째는 뭐냐? 사실 이게 별풍선도 이게 다 유료 아이템이에요. 근데 이게 돈 주는 유료 아이템인데, 사실 우리 아프리카 방송에서 유료 아이템을 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은 이게 막 별풍선을 많이 쏘실 때 그때 막 위축감이나 열등감을 느껴. 그러면 망치부인 방송 보고 싶지가 않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세 번째 이유는 별풍선 유료 아이템을 못 쏘는 분들은, 예, 이게 이제 누가 막 별풍선을 막 1000개씩 2000개씩 막 쏘는 사람들이 방을 장악해버리면 와가지고 이렇게 기가 눌려가지고 채팅을 못해. 그래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 팬클럽하고 팬클럽이 아닌 사람하고 잠깐만요. 예. 색깔 구분도 안 하잖아요. 채팅창에다가 색깔 구분도 안 해.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도 막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아프리카에서 아예 그렇게 색깔 바꿔갖고 보내주는 거고, 망치부인은 색깔 바꾸는 거 안 해요. 옛날에 어떤 팬이 그런 거야. 우리도 팬들 색깔 달리해주세요 이러는 거야. 팬들 채팅할 때 색깔 달리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달리 한번 해준 적 있어요. 흰색으로. 그랬더니만 팬들은 채팅이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팬 채팅에 색깔 넣어주세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예. 그래서 우리 망치부인 방송은 건빵들이 기죽지 않고 와서 듣는 방송이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건빵들이 야, 매니저 있냐? 막 이러면서 아무 때나 들어가지고 또
헛소리를 막 하고 채팅창에다 난동 피울 때가 있어. 그러면 그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야 새끼야 나가라 막 그래. 근데 그러면 안 돼. 그게 중요한 말이야. 네 번째, 이제 별풍선 얘기는 지나갔고, 네 번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얘기가 있는데 뭐냐. 제가요, 일부러 매니저 없는 시간을 둬요. 일부러 한밤중이나 새벽에 매니저를 두지 않고 그냥 알아서 지들 멋대로 와서 떠드는 시간을 냅두는 거야. 왜냐? 그 시간에 와서 멋대로 떠들면서 보면서도요, 이 사람들이 조금씩 생각이 바뀌어요. 와서 모르고 막말을 막 하는 것 같지만, 예, 막말을 해놓고, 그래 놓고 나중에 자꾸 습관적으로 와서 듣다 보면, 어느 날, 망치 부인이 굉장히, 가령 누가 어떤 놈들이 망치 부인 따로 괴롭혔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분들이 그때 나서가지고 망치 부인을 위해 싸워줘요. 그리고 막 평상시에 와갖고 망치 부인한테 막 못 살게 굴고 막 욕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나중에 제보해 주십시오. 그러면, 모르는 아이디들이 막 제보를 보내줘.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망치 부인이, 그래서 매니저 없는 시간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쪽지로 제가 새벽마다 보는데 매니저 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 안 돼. 제가 일부러 매니저 없는 시간을 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 콩나물을 키워봤는데, 우리 엄마가 나 어렸을 때, 초등학교 4, 5학년 때였는데, 이렇게 콩나물에 물을 주라고 그러셔. 그러면 이제 콩나물에 이렇게 물을 주면, 물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갖고, 아이, 엄마, 맨날 물이 다 빠져나가는데 왜 자꾸 물을 주래? 글쎄, 물을 줘. 그러고서는 며칠 뒤에, 2, 3일 뒤에 또 물을 주래. 그래서 이렇게 깜짝 보재기를 열면, 자라있는 거야. 근데 깜짝 놀라갖고, 이게 어떻게 자라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럼 우리 엄마가 하는 말이 뭐냐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결과를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계속 똑같이 노력하다 보면, 어느 날 돌아볼 때, 확 변화된 내용을 볼 수 있다. 그게 우리 엄마가 나 어렸을 때 해주신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콩나물에다 계속 물을 줬잖아. 그래갖고 썩었어. 그래갖고 엄마한테 뒤지게 혼났던 그런 어린 시절의 기억이. 네. 정기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라는 얘기였는데, 어디까지 자라나 이렇게 보고 계속 물 붓다가, 그때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랬던 기억이. 이게 콩나물 이론인데, 무슨 얘기냐. 이게 이제 사실 이 콩나물에다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이 아무 남는 게 없어 보이지만 콩나물 자라듯이 우리 망치 부인이 매니저 없이 운영하는 시간 동안에 와서 듣고 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돌아와요. 혹시 지금 그런 사람 있나? 평상시에 처음에 망치 부인 욕하러 왔어. 잘 모르고 막 하도 욕을 먹으니까 뭐하는 여자야? 이러고 왔어. 그리고 처음에 욕하고 막 쫓겨나고 강퇴당하고 블랙도 먹어봤어. 그런데 좀 뭔가 사고가 터지면 일단 오게 돼. 와서 결국 자리 잡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망치 부인아, 니 년이 여기서 떠든다고 뭐가 변하냐? 변하거든. 오늘 박근혜가 망치 부인이 주장한 대로 4월 16일을 국가안전의 날로 선포하기로 했다. 그거 망치 부인이 앉아서 떠들어서 세상을 바꾼 첫 번째 예다. 심지어 박근혜도 망치 부인 말을 들어. 청와대가 망치 부인 하는 말 모를 것 같은데, 그럼 박근혜가 왜 망치 부인 시킨 대로 하겠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망치 부인이나 네가 여기서 떠들어봤자 누가 듣냐? 박근혜가 들어, 박근혜가. 알았어? 자, 여러분이 증인이에요. 여러분 그 기억나죠? 내가 4월 16일을 이 정말 온 국민이 기억하는 안전의 날로 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안전의 날로 정해서 그날은 온 나라가 정말로 이 아이들이 안전한가, 진짜 대한민국의 안전점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한 날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막 목에 핏대 세우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지금 박근혜가 오늘 담화문에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망치년아, 네가 여기서 이렇게 떠든다고 뭐가 변하냐? 변해? 뭐가 불만이야? 불만이 있으면 오질 말어. 왜 와가지고 계속 그렇게 떠들고 그럴까? 나 참 쟤네 이해가 안 돼. 노잼. 아니, 재미없는데 왜 매일 와 그래? 팬가입 하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선물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맨날 노잼, 재미없다면서 맨날 오는 이유가 뭐야? 너 나 좋아하냐? 진짜 새끼들 눈은 높아가지고 말이에요.
꼭 옛날부터 초등학생들이 지가 좋아하는 여자의 고무줄만 끊어. 원래 그러는 거야. 아우, 참. 그래서 나 어렸을 때 한 번도 누구도 내 고무줄 안 끊었잖아. 나는 누가 고무줄을 끊으면 운동장 끝까지 쫓아가갖고 응징을 하기 때문에 한 번도 나의 고무줄을 끊은 놈들이 없었어. 근데 가만 보면 이 새끼들이 규칙이 있어. 예쁜 여자애가 고무줄 할 때 꼭 끊더라. 이 새끼들 그걸 내가 6학년 때 알았어. 아, 그런 거였구나. 그래서 그 뒤로 내가 고무줄 끊었는데 좌우지간 새끼들 꼭 나한테 관심 받고 싶어가지고 그냥. 근데 니네가 노잼 그래봤자 내가 관심 주기에는 너무 많아가지고 몰라. 그러니까 그런 헛된 기대는 버려. 그리고 가끔 본 말이에요. 망치 부인을 보면서 딸을 치고 싶다. 아니 그걸 네가 왜 그렇게 뭐 망치 부인을 보면서 바지를 조용히 내려 올려 임마. 네가 그걸 왜 내려 새끼야. 똥이 마려우면 똥을 싸고 오줌이 마려우면 오줌을 싸 이 새끼야. 방송보다 바지를 벗고 지랄이야. 그리고 임마 니네가 그런 얘기를 하면 다른 여자 방장들은 막 부끄러워하는지 몰라도 이제 내 나이 되면 우리는 이제 산부인과 가갖고 이제 다리 쭉 벌리고 이렇게 검사도 받고 애도 낳고 그런 사람들이라 그런 얘기 해봤자 별로 안 동해. 도리어 이렇게 그런 얘기하면 그거 꼭 캡처해갖고 신랑한테 보여주고 싶어. 봤어? 이러면서 내 아직도 이렇게 나한테 와가지고 찝쩍댄 애들이 있다 이런 거 보여주고 싶어. 이제 내가 내 나이쯤 되면 말이야 그 딸내미한테 신랑이 답장하면서 하트를 꼭 3개 이상 보내고 나한테는 하트 1개만 보낼 때 별거 아닌데 그런 거 보고 참 마음이 우울해지고 그래. 내가 볼 때 그 뭐지 갱년기 그래서 오는 것 같아. 신랑이 문자를 보낼 때 딸과 나에게 하트를 편애하고 있어. 와 진짜 좌우지간 뭔 문자가 또 자 하여튼 그래서 무슨 얘기하다 말았지? 그니까 뭐 그 쓸데없는 얘기 해봤자 나한테 별로 자극이 안 된다 그 얘기야. 알았어? 자 그럼 오늘 이제 할 얘기가 많죠. 나 오늘 같은 날은 진짜 방송하기가 부담스러워. 방송하기가 왜 부담스러우냐면 막 너무 뉴스가 많아가지고 그지? 오늘 지금 이제 얘기해야 될 게 박근혜 담화 얘기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토요일 일요일 집회 때 잡혀간 거 그 얘기도 해야 되지 그지? 토요일 일요일 집회 때 잡혀간 이야기 그 다음에 그 5.18 기념식 파행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광주에 간 김한길 안철수 광주 간 김한길 안철수 또 뭐 해야 되나? 요 정도면 중요한 건 다 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 중요한 얘기죠? 네. 토론회는 뭐, 김어준 뭐, 또, 히트쳤어? 예, 김어준 프로 중에 우리가 같이 봐야 될 내용이 있으면 자료실에 올려주세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영상 자료는 자료실에 올리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 동영상 자료, 뉴스타파나 김어준이나 뭐 고발뉴스나 영상 뉴스는 자료실에 올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글로 된 뉴스는 함께 읽는 뉴스에 올리시고 예, 그래야 우리가 같이 봅니다. 예, 뭐 정몽준 아들 고소 또 뭐, 근데 뭐, 김어준? 김어준 뭔데? 김어준이 뭐 했는데? 김어준 내용은 뭐예요? 핵심이 뭐야? 아씨. 김어준에서 김시곤 얘기가 나왔어? 그니까 김어준 프로에서 나온 핵심 내용이 뭐야? KBS 방송장악? 김어준 프로에서 KBS 방송장악이 나왔어? 아이씨. 하여튼 올려놔봐요. 제목이 뭔지. 예. 뭐, 김어준의 KFC도 같이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정도? 박근혜 담화문, 그 다음에 촛불 집회, 그리고 5.18 기념식 파행, 광주 간 김한길 안철수, 그리고 정몽준 아들 고소, 그리고 자동 항적 조작. 자, 여러분 진정들 하세요. 막 동시에 막 떠드니까 진짜 쉿!
아, 진정들 해봐봐. 알았어. 자, 이게 일단 하고,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자, 진정. 릴렉스. 깊은 호흡을 쉬세요. 자, 예. 자, 여기 여러분들 너무 막 채팅창에다 이렇게 떠들어버리면 내가 못 봐. 내가 이렇게 눈이 이제 많이 늙어가지고, 빨리빨리 하면은 못 보니까, 천천히, 자, 그럼 오늘 이 중에서 가장 가벼운 이야기, 정몽준 아들 고소?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와 있나요? 예. 자, 우리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없는데? 예. 정몽준 아들 고소 내용이요. 함께 읽는 뉴스에 아무도 올린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안타깝게도 다룰 수가 없네요. 네. 정몽준 아들 고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다룬 사람이 없어. 함께 읽는 뉴스에 올려놓은 게 없어서, 안타깝게도 다룰 수가 없고요. 예. 여기다 이렇게 올리면 어떡해. 함께 읽는 뉴스에 올려야지. 예. 왜 함께 읽는 뉴스에 올린 것만 하냐면, 재방송 보시는 분들이 뉴스를 직접 찾아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함께 읽는 뉴스에 올라온 것만 우리가 다루니까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네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웬만하면 뭘 이용해달라? 함께 읽는 뉴스에다 먼저 올려달라라는 얘기예요. 자,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내용이 있네요. 자, 세월호 유가족들 국민 미개 논란 정몽준 아들 고소.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이 국민정서 미개 글을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려 물의를 일으킨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의 막내 아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19일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생존자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단원고 희생 학생의 유족 오모 씨가 정 후보 막내 아들 예선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은 한 법무법인이 대리 작성해 지난 16일 오후 우편으로 발송됐다. 해당 법무법인 관계자는 지난주 오 씨에게 고소장을 의뢰받아 작성한 뒤 서울 동작서로 발송했다며 아직 공식 접수됐는지는 확인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유족 오 씨는 정 후보 아들이 쓴 글에는 국민이라고 표현됐지만 글의 맥락상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있던 것은 유족이었다며 유족을 미개하다고 말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후보가 사과했다는 이유로 흐지부지 지나갔는데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며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 행동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오 씨는 고소장 외에도 추가 법적 대응을 위해 유족 100여 명에게 위임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정 후보 막내 아들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 국민은 대통령이 가서 최대한 수색 노력을 하겠다는데도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한테 물세례한다며 국민 정서 자체가 굉장히 미개한데 대통령만 신적인 존재가 돼서 국민의 모든 니즈를 충족시키길 기대하는 게 말도 안 되는 것이라는 글을 남겼다. 또 국민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건데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거 아니겠냐고 주장했다가 논란이 되자 정 후보는 사죄문과 기자회견으로 유감을 표했다. 네. 그러니까 일단 이제 아마도 이 유족들이 생각할 때는 자체적으로 그 당의 경선에서 좀 걸러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던 모양이죠. 근데 이제 후보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 이제 좀 속이 상했는 모양이죠. 그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이렇게 후보가 되니까 어쩜 이 당이 그런 이 아들의 말에 공감하는 거 아니냐. 거기다 사실 이제 그 부인의 발언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부인이 바른 말이지만 바른 말이라고 격려해 주시는 분들도 많지만 뭐 이렇게 시기가 안 좋았다.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사실 이게 유족을 2번 죽인 거거든요. 예. 이런 경우는 사실은 이제
두 번이나 그런 일을 겪고도 그 당에서 후보가 딱 되니까 유족들이 볼 때는 그 당 사람들을 그렇게 보는 거냐? 그 당 사람들은 유가족을 지금 미개하다고 보는 거냐? 이런 마음이 좀 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이게 이 자식 문제는 참 그 힘든 일이에요. 정말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참 뭐라 그러나 얘기를 뭐 더 얘기하면 더 좀 그럴 것 같은데 좌우지간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너무나 이제 선생님들한테 반듯하다는 칭찬을 받는다는 거야. 그에 대한 좀 걱정인데 하여튼 선생님이 너는 너무 반듯하다. 모든 교과 선생님이 반듯하다라고 칭찬을 했다고 엄마한테 기쁘게 와서 전하는 거야. 그리고 친구들한테는 넌 너무나 노력파이기 때문에 욕할 수가 없어. 이런 얘기를 친구한테 들었다고 와서 엄마한테 자랑을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걱정이 되는 거야. 뭐냐? 얘가 지금 중3인데 중3짜리 애가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빠가 정치인인데 자기가 잘못하면 아빠가 바로 욕을 먹는다는 거야. 우리 딸이 우리 딸 태어나기 전부터 남편이 정치인이었어요. 예. 남편은 우리 정치인을 한 게 16년 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딸이 태어나기 전부터 정치인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난 16년 동안 모든 일상생활이 다 공개되어 있는 거야. 나의 통장, 무슨 뭐 카드 내역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공개되어 있어. 우리 숨길 게 없는 거야. 그렇게 살아왔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어려서부터 이런 아빠가 선거를 매번 치르는 거를 봤기 때문에 자기가 뭘 잘못하면 아빠가 바로 욕을 먹는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자랐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딸이 요즘에도 그러는 거야. 이제 얘가 이렇게 된 이유는 내가 구속됐을 때 내가 어느 후보에 대해서 사실을 적시해서 비판했다고 실형을 산 대한민국 유일한 사람이잖아. 아니 후보에 대해서 사실을 말했는데 그게 왜 죄가 되는지 정말 대한민국의 선거법이 정말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그때 아이가 굉장히 충격을 먹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그 사건을 계기로 우리 딸이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그래서 아빠 엄마가 공인인데 자기 딴에는 아빠 엄마가 공인인데 엄마 아빠가 자기 때문에 욕먹는 일 있으면 안 된다. 엄마를 아는 사람도 많고 아빠를 아는 사람도 많은데 자기가 어떤 행동을 잘못해서 그걸로 인해 엄마 아빠가 욕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 생각으로 사나 봐. 근데 사실 이게 사춘기라는 건 반드시 한번 온대잖아요. 사춘기라는 건 반드시 온다 그러는데 아이가 너무나 부모들의 입장을 엄마 아빠만 생각하다가 자기를 억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터질까봐 그게 너무 걱정이 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무슨 재벌 3세도 아니고 그냥 뭐 동네 지방의원의 딸이지만 그런데도 그리고 중3짜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시의원 딸, 국회의원 딸도 아니고 뭐 최다선 국회의원 딸도 아니고 그저 그냥 뭐 사선 의원의 딸이고 중학교 3학년밖에 안 된 애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그렇다는 얘기지 뭐. 그냥 그렇다고. 예. 아버지가 어떻게 가르쳐서 참 그런가. 예. 그러면서 막 엄마가 애가 어려서 그랬다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 19살이면 어리지. 우리 딸이 만으로 참고로는 14살이야. 참고로 우리 딸은 만으로 14살인데 조금 그렇다. 엄마가 나와서 막 아들이 어리다 그러는데 그렇구나. 예,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 이런 거지 뭐. 예. 하여튼 뭐 그 정도. 정몽준 아들 고소권은 넘어가고 근데 엄마는 이미 선거법으로 걸려 있으니까
넘어가고 다음 이야기.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조금 해야 될 이야기가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을 먼저 할까요? 우리 광주간 김한길 안철수 얘기부터 할까요? 아니요, 요거는 박근혜 다음으로 합시다. 예, 박근혜 다음으로 하고 순서를 5.18 기념식 파행 이야기 할까요? 5.18 기념식 파행 이야기 먼저 할게요. 가벼운 얘기 먼저 하고 무거운 얘기 뒤로. 자, 먼저 그러면 5.18이 뭐냐? 5.18이 뭐냐? 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담화문에서 해경을 해체하겠다 그랬어. 그래서 지금 내일이 해경시험이라며. 진짜예요? 뭐 해경시험이 곧 있다면서요? 예. 전보다 피부가 좀 미안해. 오늘 세수했는데 뭐야 또. 여보세요? 내가 400명을 고소한 게 있어. 예. 우리 변호사님이 저기 400명을 고소를 했는데, 그 400명 고소한 내용을, 우리 이제 이 사이버 수사대에서 분석을 해가지고, 너무 많아서 고소인 조사를 쪼개서 해야 되겠다. 며칠에 나눠서 하자. 네. 그래서 이제 내일 일단 1차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기로 했어요. 지난번에 이제 마틴쇼 사건은 마틴쇼만 따로 먼저 해달라 그래갖고 마틴쇼만 따로 먼저 했고, 그 다음에 근데 그거 우리 사이버 수사대 분들이 굉장히 분노하셨어. 예, 우리 딸한테 한 짓이 너무나 그 나쁜 놈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 사이버 수사대 분들이 굉장히 막 분노하시면서 온 팀이 이런 놈은 반드시 잡아야 된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이제 일베를 비롯해서 한 400명, 우리 우리 변호사님이 잡아내신, 내가 신고도 안 했는데, 그니까 얘들아, 너네가 여기 채팅창에서 이제 막 쓰잖아. 막 쓰면, 그 내용이 이제 캡처가 돼가지고 나한테 메일로 와. 그러면 메일로 오면, 그 메일로 온 게 또, 내 메일 관리를 해주는 분이 변호사님한테 그대로 쏴버려. 그러면 너네가 나한테 뭐 봐주세요.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 그게 채팅창에다 말 조심하고 어디서 함부로 막말하지 마. 그분이 그냥 그래 너는 보니까 얘 우리 변호사님한테 곧 연락 가겠다. 하여튼 채팅창이나 뭐 함부로 이렇게 글 쓰고 다니지 말아요. 우리 쇼리 상추 그래 법정에서 만나. 자, 그러니까 이제 조심들 하시란 이야기. 자, 우리 5.18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제, 이 5.18이라는 게 뭐냐. 아는 분도 있는데, 모르는 분도 있어요. 특히 우리 젊은 친구들 중에, 국정원에서 막 밥 사주고, 시계 주고 막 꼬신 애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이트에서는 5.18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 그러다 보니까 5.18이 폭동이다. 이러면서 떠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것도 그냥 폭동이 아니라 북한의 간첩들이 와서 선량한 시민들을 이렇게 꼬셔가지고 포섭해갖고 일으킨 폭동이었다.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그렇게 믿는 10대 20대가 있어. 진짜.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걔네들이 근거로 뭘 떠들었냐? 근거로 뭘 얘기했냐면 uprising이란 표현. 그러니까 유엔의 공식 보고서에 uprising이란 표현이 나왔다. 그게 바로 폭동이란 뜻이다. 이게 이제 걔네들의 주장이야. uprising이라는 표현이. 근데 이 uprising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딱 들으면 맞는 말 같잖아. 그지? 업라이징이라는 표현이, 이게 폭동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폭력 시위, 라는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물리적인, 실력 행사, 이런 개념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군중이 봉기하다.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를 업라이징이라고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폭동이다라고 가르치는 그 앞에 단어를 못 읽은 거야. 그 업라이징 앞 단어를 못 읽은 거지. 그 단어가 참 더 중요한 단어인데, 그 앞에가 뭐야? 민주적인, democratic uprising. 그래서 민주적인 그 봉기였다라는, 민주적인 봉기였다라는 유엔의 기록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폭동이다! 라고 이제, 왜냐하면 그 업라이징이라는 게 들고 일어나다. 밀란이라는 개념이 있어, 밀란. 그러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이 무식한 새끼들이 그렇게 떠들고 다닌 거야. 그런데다가 뭐 몇몇 정신없는 종편에서 그런 주장을 하는 미친놈들 데려다가 막 방송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것만 보고 자라는 그 약간 좀 모자란 벗들은 그 말이 맞는 줄 알았던 거죠. 예. 그 말이 맞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내용이다. 그러면 5.18은 뭐냐? 5.18은 뭐냐? 내가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 할 거야. 어쩌면 이제까지 5.18 단체 중에서 듣고 굉장히 화가 날 수도 있는 얘기예요. 일단 5.18이라는 건 왜 일어났냐 하면, 이제 이승만이 우리나라에서 정권을 잡은 게 48년 7월이에요. 48년 7월에 대통령이, 8월 15일, 아니, 7월이지. 7월에 국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대통령 간접선거를 한 다음에 대통령이 돼서 8월 15일에 정부가 이제 열렸어. 그래서 그때부터 이승만 정권이 48년 8월 15일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언제까지? 1960년까지 무려 13년을 가요. 13년 동안 헌법을 3번인가 4번인가를 바꾸면서 자신의 종신 대통령, 종신 독재를 하려고 개 지랄을 떨다가 결국 쫓겨나요. 예. 결국 이제 쫓겨나는 거야. 어떻게 쫓겨나냐? 제가 며칠 전에 설명했듯이 뭘로? 저기로 쫓겨나잖아요. 4.19 혁명으로. 4.19 혁명으로 군대를 동원했다가 군대가 총뿌리를 이승만에게 돌리니까 놀래갖고 도망가 버린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결국 쫓겨나서 외국에서 죽은 게 이승만이야. 그리고 나서 민주정부 1년이 열렸는데 그걸 갖다가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1년 만에 4.19 혁명이 60년, 박정희의 5.16 쿠데타는 61년, 1년 만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정부를 밀어내고 군부 독재를 시작해. 그게 몇 년 갔을까요? 박정희의 군부 독재가 18년을 갔어. 18년. 18년 동안을 박정희의 군부 독재가 계속이 돼. 그래서 언젠가 박정희도 죽겠지.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던 민주 세력이 박정희가 죽으니까 드디어 이제 해방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박정희가 죽은 게 10월 26일이야. 10월 26일에 자기 오른팔한테 총 맞아 죽어. 그리고 나서 근데 죽었던 이유가 뭐냐? 그 총을 쏜 김재규라는 사람한테 법정에서 왜 박정희를 죽였냐라고 물어봤어. 그러자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당시에 부산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항쟁이 시작되고 있었는데 그걸 부마항쟁이라래요. 부마항쟁이 굉장히 거세지는 분위기다. 거세지는 분위기인데 왜 그랬냐 하면 이게 이제 이 박정희가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우리나라 산업건설이라는 이름 하에 노동자에 대한 착취를 묵인해 준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 78년 정도 되면 78, 79년 정도 되면 전국에서 이제 노동운동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해요. 그래갖고 특히 부산 마산 지역이 굉장히 대형 회사들이 많고 대형 회사에 조직된 이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난 거야. 그러면서 물론 이제 그때 이제 YH 사건이라는 게 있죠. YH 사건이라는 게 뭐냐면 YH 무역이라는 어떤 공장에서 여성 노동자들을 이 공장장들이 막 강간하고 그리고 막 부당 노동을 시키고 그러면서 너무나 이렇게 노동자의 처우가 안 좋고 그랬던 거야. 그래갖고 이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어.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이랬고 파업을 했더니 그때 구사대라는 이제 소위 회사에서 저기를 사는 거예요. 폭력배들을 사.
그리고 이 폭력배들이 들어와서 그 여직원들한테 똥을 먹이고 귀나 막 콧구멍에다가 막 똥물을 퍼붓고 그러면서 이렇게 고문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 열받은 이 여성 노동자들이 서울에 그 신민당사라는 김영삼의 그 당시에 민주당이 두 개였어. 신한민주당인가 그래서 그 김영삼 신민당, 김대중 평민당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김영삼이 부산 쪽 국회의원이었기 때문에 그 신민당 당사에 점거를 하고 거기서 이제 이 YH 폭거를 밝혀라 이러면서 시위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박정희가 군인 경찰을 보내갖고 신민당 당사를 쑥대밭을 만들어. 신한국당 아니야. 그때는 신민당이라 했어. 신민당. 신한국당 한참 뒤에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78년 일이야. 77, 8년 이때 일이에요. 그래서 그 신민당사에 들어가 있는 여성 노동자들을 박정희가 군인 경찰을 보내갖고 쓸어버려. 그래가지고 그때 여성 노동자들이 막 경찰한테 쫓겨갖고 옥상까지 도망갔는데 계속 진압을 하고 들어오니까 거기서 뛰어내려요. 뛰어내려갖고 여성 노동자들이 죽어. 그러자 김영삼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한 정당의 당사를 군경을 동원해서 짓밟을 수가 있냐. 그래서 박정희 독재다. 그리고 얘기를 했어. 그러자 박정희가 어디서 이 새끼가 그래갖고 김영삼을 김영삼 국회의원직을 박탈을 해버려. 그러자 이걸 그 두 가지에 열받은 부산 시민들, 마산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부마항쟁이 일어나. 부마항쟁이라는 게 일어나가지고 막 대대적으로 이 노동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분위기였어. 그때 이 박정희가 그때 이제 그날 죽던 날이 소위 이제 군부의 핵심들이 모여갖고 술파티를 벌이고 있었던 자리인데 그 자리에서 이제 소위 군의 권력 1, 2, 3, 4, 5등이 모여갖고 술을 마신 자리인데 거기서 이제 박정희가 다 쓸어버려 이랬던 거야. 죽여버리라고. 부산 마산 지역을 다 죽여버리라고 했던 거예요. 이거 다 신문기사에 나오니까 찾아봐. 그래가지고 그 김재규가 그 얘기를 듣고 쏴 죽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내용은 어디 나오는 거야? 요게 김재규의 그 재판 기록에 나오는 얘기야. 김재규가 결국 사형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왜 박정희를 쐈냐? 그러자 그 YH 무역 사건 그걸로 인해서 신민당 점거동성, 신민당 당사 침탈, 그래서 열받은 김영삼의 박정희 비판, 김영삼 제명, 부마항쟁. 그래서 막 4.19를 능가하는 그런 대대적인 민중 봉기가 일어날 상황인데 그걸 갖다 그냥 다 죽여버리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김재규가 어쩔 수 없이 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재판 기록이 있어요. 근데 좌우지간 그리고 나서 그게 10월 26일이야. 그로부터 2달이 안 돼서 그로부터 약 40일쯤 지났을 때지 45일인가? 지났을 때 12월 12일이야. 12월 12일에 누가? 전두환 노태우가 군부를 이끌고 청와대로 진격을 해요. 그때 이제 그 최규하라는 국무총리가 임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전두환 노태우가 12.12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그 2달도 안 된 시기에 12.12 쿠데타를 일으켜서 청와대로 들어가서 국무총리를 감금하고 그리고 권력을 찬탈을 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이 79년 12월 12일의 일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때 80년 5월에 광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오해하고 계신 게 있는데 그 우리 무식한 벗들이 모르는 게 있어. 5.18이 광주만의 항쟁인 줄 알아요. 5.18이 광주만의 항쟁인 줄 아는 무식한 벗들이 있는데 5.18은 광주만의 항쟁이 아니야. 그 원래는 이게 광주 항쟁으로 불렸어요. 왜냐면 맨 마지막까지 싸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 김대중 대통령이 돼서 김영삼 때 5.18 광주 민주항쟁 이렇게 이름을 바꿔. 그러다 김대중 대통령이 된 다음에 다시 이름을 바꿔요. 5.18 민주화운동으로. 그래서 그건 뭐냐? 5.18은 광주만의 운동이 아니었다. 전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전 국민의 민주화운동이었다. 그래서 5.18은 광주만의 항쟁이 아니에요. 그걸 나도 얼마 전에 알았어. 그렇게 명칭이 바뀌어갔다는 것을 얼마 전에야 알게 됐어요. 예. 근데 하여튼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5.18이라는 건 그 당시에 원래 5월
5월 17일에 전국에서 동시에 일어나요. 동시에 5월 17일에 민주화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자 그 전두환 군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김대중과 그 김대중 아들을 비롯해서 그 전국의 민주화 운동하는 그 민주적 지도자들, 민주화 운동 지도자들을 집에다 감금을 하거나 강제로 연행을 해요. 강제 연행하거나 집에다 감금을 해. 그래 놓고 그때 서울이랑 뭐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다 떴어. 그때 5월 17일 날 전국에서 다 일어났는데 근데 그때 군인들이 이제 서울에서 그 시위대를 주도하고 있던 애한테 뭐라 그랬냐면 발사하겠다. 발포하겠다. 그 당시에 이제 군인이 그 이제 서울의 대학생 시위를 주도하고 있던 그 애한테 가서 발포하겠다 그랬어. 그래가지고 그때 이 서울대 시위 주도하던 애가 깜짝 놀래갖고 겁나가지고 거기서 회군을 해요. 서울역에서 청와대로 가자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회군을 해. 서울역 회군이라 그래. 그 찾아봐요. 서울역 회군. 회자가 회의하다 할 때 회자야. 그래서 서울역 회군이라는 걸 하면서 그 서울이 먼저 깨져버려. 그리고 나머지 부산, 마산, 대구 이런 데도 그 다음날 18일 날 되게 소규모로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17일에 광주가 제일 심했다는 거야. 광주의 광주의 경찰들이 그때 이제 조선대하고 그 전남대 학생들을 너무나 심하게 두들겨 팼는데 어디서 팼냐? 학교 정문 앞에서 팬 거야. 학교 정문 앞에서 애들을 완전히 때려서 죽일 정도로 때린 거예요. 그걸 본 광주 시민들이 너무나 열을 받은 거야. 애들이 뭘 잘못했냐? 이래가지고 다음날 5월 18일 날 전 광주 시민들이 대대적으로 그날 6시에 들고 일어나요. 그래갖고 막 그 버스와 택시는 클락션을 울리고 전 시민이 이제 금남로에 모여갖고 시위를 시작한 거야. 그런데 그때 어떤 시민이 그때 이제 경찰하고 군인이 이제 막 방어선을 긋고 이제 진압하러 들어오니까 어떤 시민이 열받아가지고 버스를 몰고 한 경찰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죽였어. 사고야. 그러니까는 이제 경찰이 밀고 들어오니까 막으려고 그랬다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경찰이 죽게 돼. 그러자 그걸 빌미 삼아서 발포를 해요. 예. 그걸 빌미 삼아가지고 그 발포 명령이 내려져. 그래서 그때 전국에서 이제 특수부대를 내보내는 거야. 그래서 특수부대를 광주로 집결시켜서 그 특공대한테 진압을 시키는 거야. 그래갖고 그 진압을 시키는 그 과정이 너무나 잔혹했고, 그래가지고 막 총칼을 들지 않은 일반 시민들이 맞아 죽어요. 총칼을 들지 않았던 일반 시민들이 맞아 죽고, 그 맞아 죽은 시신들이 막 총 맞아 죽고 이런 시신들이 막 널브러져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시신들을 모으기 시작하면서 그 관을 쭉 나열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서 이제 근데 그래놓고 전두환 군부에서 도시를 완전히 감싸요. 도시를 완전히 큰 도로들을 전부 다 막아버려. 그리고 외부로 나가는 시외 전화 회선을 끊어버리고 그 철도나 큰 도로를 전부 다 막아서 외부로 이 광주 시민들이 나가지 못하게 막아놓고 고립시키고 이제 죽인 거야. 그 안에서 이제 막 고립을 시켜서 죽여버린 건데, 이걸 아무도 몰랐어. 아무도 몰랐는데, 그때 독일인 한 기자가 이 광주에 들어가서 그 상황을 다 찍은 거예요. 그걸 다 찍어서 일본에 있는 자기네 지사로 그 테이프를 숨겨서 보내. 그래서 그게 일본에 있는 독일 언론사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독일 본사로 보내고, 그래서 독일 본사에서 이 푸른 눈의 목격자라는 원본 영상, 이 독일인의 독일 기자가 촬영한 영상이 그게 대대적으로 방송이 돼버려. 그래서 이제 광주의 진실이 전 세계에 알려진 거예요. 사실은 다른 중간에 빠졌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외국인이 그걸 찍었어. 그래서 얼마나 순박했던 국민들이
그 사고 과정에서 왜 무장할 수밖에 없었는지가 나와. 그래서 처음엔 평화 시위로 시작을 했다가 이게 점점 계속 총칼에 죽어가니까 시위대가 주재소를 털어요. 그러니까 민방위 훈련대 뭐 이런데 예비군 훈련 이런데 가서 총으로 무장을 하는 거. 6.25 때 쓰던 총 몇 자루를 빼서 훔쳐가지고 도청을 근거로 해가지고 전두환 군부하고 싸움을 벌인 거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그러니까 5월 27일인가 28일인가 정확한 날짜 좀 알아줘봐. 그게 27일인가 28일에 마지막 이 도청이 저기가 돼요. 그 함락. 도청이 함락이 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공식 사망자는 200명이야. 공식 사망자는 200명인데 그 당시에 실종된 사람이 2,000명 이상. 2,000명 이상 실종된 5.18 그 기간에 5월 18일부터 5월 27일 8일까지 실종된 사람이 2,000명이라고 예, 그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많은 시신을 싣고 트럭에 싣고 어딘가로 갔다. 많은 시신을 그러니까는 209의 시신은 광주에 있는 209의 시신은 사건 초기에 그래도 가족들이 확보한 시신이야. 그 시신을 망월동 모욕에 묻어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죽은 시신들을 막 트럭에다 옮겨 신고 밤마다 어딘가로 갔다. 그게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에다 가서 묻어놨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좌우지가 이제 그랬던 증언들이 있어. 이게 이제 88년 그 광주 청문회 때 다 나오는데, 좌우지가 그래서 5월 27일에 27일이야 28일이야 그 날짜 좀 27일 아니면 28일인데 열흘 만에 하여튼 이게 모든 게 다 종료가 돼요. 27일.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그 도청에서 살아남은 자가 25명인가 돼. 마지막에 이제 체포된 게 25명. 거기서도 엄청 많이 죽고, 마지막 체포된 게 25명인데, 그 25명을 데려다가 전두환이 고문을 하는 거야. 너 간첩한테 됐지. 그러면서. 간첩한테 세뇌당해서 포섭돼서 했다라는 자백을 할 때까지 고문을 당했대요. 그리고 그 중에 한 분을 내가 직접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이제 간첩한테 포섭된 적 없다. 어린 학생이었는데 그때 당했던 고문. 그분이 되게 일찍 돌아가셨어요. 50이 안 돼서 돌아가셨는데 벌써 돌아가신 지 10년 넘었어요. 아니야, 10년? 아니, 10년 넘었다. 그분이 근데 이제 그분이 돌아가실 때가 50이 안 된 나이였는데 아주 어린 학생 때 도청에서 잡혔고 고문당했던 그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평생 온갖 질병에 시달렸던 거야.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눈만 감으면 고문당하던 장면이 떠올라서. 그리고 막 광주의 마지막 날로 계속 악몽을 꾸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내가 만난 광주 사람은 대학교를 들어갔어.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어떤 선배가, 평상시에 말이 없는 선배인데, 그 선배가 술 먹고 이렇게 한 얘기야. 자기가 어려서, 그러니까 그때 고2인가 그랬나봐요. 그 선배가 이제 80년에 고2인가 그랬나봐. 그러니까 이제 고2인가 고1인가 그랬는데, 그때 막 총소리가 막 나고, 자기네 집 장독대에도 총알이 와서 박혀있는 자국이 그대로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때 형인가가 죽었다 그랬어. 형인가 누난가가 죽고, 그리고 이제 자기는 무서워서 그때 막 모든 사람이 이불을 두껍게 막 총이 막 유리창을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막 두꺼운 요 이불을 몇 개씩 뒤집어 쓰고 밤마다 이렇게 숨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때 나갔던 형인가 누난가가 하여튼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그런 일을 자기는 겪고 대학을 왔는데 너무 기가 막혔다는 거야. 서울에 있는 대학을 와서 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라는 거야. 왜냐면 이 선배가 아마 80에서 83학번 고4인데, 그때만 해도 광주 소요사태라고 부를 때였거든. 광주 소요사태.
그냥 광주의 간첩들이 그 선량한 민간인을 꼬셔가지고 무력 폭도들이 그 소요 사태를 일으켰던 거고, 우리 용감한 군인 경찰이 그 이제 전부 다 진압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어서 서울 사람들은. 아 진짜 이놈의 원래 이거 진짜 이따위로 영업 자꾸 할 거야? 이 스팸.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 선배가 너무 기가 막혔던 거야. 와서 보니까 세상에 모든 서울 애들이 전부 다 야 광주 그거 간첩들이 폭동 일으킨 거 아니야? 이렇게 알고 있고, 아니면 모르고, 대부분의 대학생은 모르고, 몇몇 아는 애들은 야 그거 간첩이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알았던 거야. 그래서 이 선배가 거기서 돌아버린 거야. 거기서 돌아가지고 이제 광주의 진실을 알리겠다 이러면서 이 광주 그때 이제 그 독일인 기자가 찍었던 그 영상을 비디오 테이프로 만들어서 학생들이 돌려보기 시작했다는 거야. 학생들이 그걸 돌려보면서 진실이 알려지고, 그래서 그걸 보고 놀란 학생들이 86년도에 건대에서 건대항쟁이라는 걸 하는 거야. 그게 연결이 되더만. 이게 그 건대항쟁이라는 게 86년도에 단일 사건으로 최대 구속자를 낳았던 1970몇 명이 구속이 돼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그 이제 광주의 상황을 비디오로 만든 거를 전국의 대학생들이랑 교회나 이런 데에서 몰래 본 거야. 그래서 그때 80년대에는요, 내가 교회 다닐 때 80년대 대부분의 교회가 굉장히 반독재 운동을 했어요. 80년대에 있었던 작은 동네 교회들은 작은 동네 교회들은 전부 다 반독재였어. 왜냐하면 거기 대학생들이 그 밤에 몰래 모여가지고 뭐 금요 기도회가 끝난 다음이나 뭐 이럴 때 비디오를 통해서 진실을 보고 이랬기 때문에 그 당시에 80년대에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해서 광주의 진실을 막 알려나가는 운동들이 벌어졌던 거예요. 예. 근데 하여튼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 광주항쟁은 그렇게 광주에서 벌어졌던 상황이 언제까지? 88년까지 뭐라고 정리되어 있었냐면 광주 사태, 광주 소요 사태, 그 간첩에 포섭된 폭도들에 일어난 광주 소요 사태였어. 그러다가 86년 건대항쟁을 거쳐서 87년 민주화운동, 87년 60항쟁이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87년 60항쟁이 벌어지면서 넥타이 부대라고 그러는, 소위 이제 일반 사무직 노동자들이 거리로 뛰어나오고,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데모를 해가지고 전두환 군부를 끝내고 87년 민주헌법을 만들게 되는 거야. 대통령 직선제. 그렇게 만들어진 이 노태우 정권은 전두환 정권하고는 통치 방식이 좀 달랐어. 전두환은 완전히 잡아다가 전부 다 간첩으로 몰아갖고 막 고문해서 죽이고 이런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했는데, 노태우 때부터는 그런 고문이 금지가 돼요. 고문이 금지가 돼서 노태우 때부터는 경찰이 때리거나 고문하거나 이걸 못했었어. 그게 이제 변화된 87년 민주헌법 때문이었는데, 88년도에 광주 학살에 대한 그 청문회가 열려요. 그때 이제 그 신민당으로 시작했던, 그러니까 김영삼 정당의 초선 의원 노무현이라는 사람이 광주 청문회 때 그 광주 오적이라는 사람들을 아주 무섭게 청문회에서 들이받은 거야. 이런 짓 하지 않았냐? 그래서 막 근거를 가지고 막 증거들을 모아가지고 청문회에서 대답해라. 그러니까 그 새끼들이 전부 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러면서 그냥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노무현 후보가 열받아갖고 막 집어던지고 막 그따위로 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가지고 일약 스타가 되는 거예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스타가 된 게 88년 청문회 때야. 광주 청문회. 광주 청문회에서 이 노무현 대통령이 스타가 되고, 그러면서 그 88년에 광주 청문회를 거쳐 우리나라에서는 노태우 때 5.18 그러니까 광주 민주항쟁인가로 이름을 바꿔요. 그래서 인정을 해. 노태우 정권 때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을 받고, 그 다음에 김영삼이 대통령이 돼서
하여튼 노태우 때는 뭐였더라? 노태우 때는 뭐라고 불렀고, 김영삼이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르고, 그걸 저기가 김대중 정부에서 5.18 민주화 운동이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 그때 이제 서울에서, 서울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민주화 운동가들이 5월 17일 날 감금돼요. 연행되거나 감금이 돼서 그 사람들이 5월 18일 날 못 나온 거야. 원래는 이제 이게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5월 17일부터 18일까지, 원래 18일부터 시작해서 대대적인 민주화 운동 하려고 했는데, 17일날 전국에서 다 대대적으로 연행이 돼. 엄청나게 많은 수백 명이 연행이 돼. 그래서 이거는 광주만의 항쟁이 아니다. 이 5.18은 민주화 운동이다.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이 광주 민주화 운동, 그러니까 5.18 민주화 운동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리고 이걸 갖다가 광주 항쟁의 기록들, 광주 분들이 그 당시에 이제 10며칠 동안의 기록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유엔의 기록문화유산으로 등재 신청을 해. 그래가지고 유엔에서 이건 인류의 위대한 민주화 운동의 역사다. 이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유엔에서 기록문화유산으로, 광주항쟁의 기록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미친놈들이 돌아다니면서 광주는 폭동이다 이러는 거야.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망치 부인이 왜 욕을 먹어? 욕먹을 일이 5.18 단체한테 왜 욕을 먹지? 자, 여기서 망치 부인이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뭐냐? 유네스코가 유엔 무슨 유엔 산하 문화협력 증진 머시기야. 그죠? 근데 이제 망치 부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기서 중요하게 망치 부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하면, 광주에서 무장 항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광주에서 무장 투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이 계셔요. 그 마음도 알겠어요. 그 마음도 알고, 그런데 문제가 있어. 뭐냐? 그렇게 해서 무장항쟁을 했는데 결국은 열흘 만에, 열흘도 안 되죠? 실제로 무장을 한 거는 마지막 5일인가 6일밖에 안 돼. 처음에는 평화행진으로 하다가 한 2, 3일인가 다 지나고, 그리고 실제로 총을 들었던 사람은 몇 명 안 돼요. 총을 들었던 사람은 몇 명 안 되고, 대부분이 질서 유지를 하는, 일단 자경단을 만들어서 각 지역의 치안 유지를 하고 이러면서 되게 평화적으로 운동을 하신 분들이 다수였어. 그리고 총을 들고 저항했던 분은, 왜냐면 총이 얼마 없기 때문에 소수였던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을 들고 항쟁을 했던 그 기록 때문에 광주 분들은 무려 8년 동안, 80년, 5월부터 8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동안 빨갱이 간첩으로 살았어요. 무슨 얘기냐? 광주 무장항쟁 이후에 8년 동안 그러니까 간첩의, 포섭에, 노란한 간첩으로 누명을 쓰고 살았다는 거야. 8년 동안.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물론 5.18은 위대한 역사예요. 군부 독재에 맞서서 그 총칼을 들면서 싸웠어야 됐던 그 절박함. 그냥 쏴대니까, 그냥 쏴서 죽여버리는 분위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무장항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이해가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시민이 무장을 하면 정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시민이 무장을 하면 정부군을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이겨요. 시민이 무장을 해서는 정부군을 이길 수가 없어. 왜? 정부는 탱크가 있으니까. 탱크에 박격포에 어마어마한 무기를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시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무장항쟁을 하자는 이야기는, 이거는 어리석은 짓이야. 만약에
광주분들이 마지막까지 총을 들지 않았다라면 아마 그 오랜 기간 그 빨갱이 누명을 쓰고 살진 않았을 것 같아. 그리고 도리어 지금 버퍼가 계속 있죠? 그리고 막 사람들 튕겨나가고 있어. 막 지금 튕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한데요. 지금 한 4,500명을 못 넘게 해놨나봐요. 그러니까 이게 맨 처음에 망치 부인이 그 방송 시작할 때 아마 서버에 남아있었던 인원수가 그게 4,500이었나봐. 지금 4,500이 넘어가면 계속 버퍼가 있고 사람들이 튕겨. 4,700?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방송 중에 누가 이렇게 방송을 시작하거나 이러면 하여튼 서버 자리가 안 나면 이렇게 튕기고 그러나봐. 하여튼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좌우지간 중계방으로 이동해 주시고, 중계방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본방에서 이렇게 막 밀고 들어오면서 튕기는 현상이 좀 줄어들래나? 근데 나도 지금 나도 계속 튕기고 있거든요. 나도 지금 계속 튕기고 있어. 그래서 지금 중계방 하나를 못 보고 있어. 중계방 나머지 하나에 계신 님, 중계방 나머지 하나에 계신 우리 매니저님, 세 번째, 그러니까 중계방이 두 개죠. 두 번째 인원 600명짜리 중계방에 계신 매니저님 좀 관리 좀 잘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중계방도 튕기고, 아니 왜 이렇게 튕기지? 숨기고 싶은 비밀인가? 아니에요. 그 7,300명 아니고 맨 위에 있는 숫자가 전체 보는 숫자예요. 하던 이야기를 마저 할게요. 나는 광주에서 무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상황은 절박함을 이해하지만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광주를 모욕하고 광주의 진짜 의미를 광주의 진짜 의미를 왜곡시키려는 미친놈들 있잖아. 그죠? 그래서 나는 훼손하려고 하고 왜곡시키려는 놈들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어제 그저께 집회 이야기로 넘어가면 하여튼 그래서 광주는 그런 행동이었다. 광주는 자 결국은 뭐가 문제였던 거야? 정부의 광주는 정부의 무력 진압에 대한 반발로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무장을 하고 맞설 수밖에 없었던 항쟁이었지만 그로 인해서 8년이나 누명을 쓰고 지냈던 역사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광주 민주항쟁을 왜곡하는 놈들은 그 총을 들고 자기 방어를 했던 사람들을 폭도로 몰아가고 있는 매우 부도덕한 놈들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나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시청자들 중에 꼭 무슨 뿌락지 마냥 여기서 뿌락지라는 게 뭐냐면 스파이 마냥 적들이 심어놓은 뿌락지 마냥 이 무장 이제는 들고 일어나야 된다. 화염병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시위를 하러 가잖아. 시위를 하러 가면 우산대를 들고 막 경찰들을 때린다든가 깃대로 막 쑤신다든가 꼭 그런 몇몇 사람이 있어. 그런 몇몇 사람이 꼭 있어요. 근데 원래 시위는 평화 시위일 때 더 많은 사람의 공감,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평화 시위대가 짓밟히잖아? 평화 시위대가 무력에 짓밟히면 그러면 더 많은 사람이 분노해서 뛰어나와.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면 결벽증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굉장히 착하잖아. 우리 국민들이 착해가지고 아주 작은 잘못이 있다. 법이나 도덕적으로 뭔가 비난받을 아주 작은 꼬투리만 있어도 굉장히 위축이 돼.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시위대가. 그러면 사람들이 싹 빠져. 내가 무슨 얘기 하고 싶은지 알겠어요? 꼭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대대적으로 이게 한 10만, 20만이 모여버리면 사실은 저들도 무력 진압을 못합니다. 근데 꼭 그렇게 이제 20만, 10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계기인데 몇 사람이 꼭 이상한 행동을 해요. 막 경찰한테 물병을 집어던진다든가 아니면 막 욕설을 하거나 뭘 쑤신다든가 이래가지고, 그래서 경찰들이 시위대를 진압할 명분을 만든 사람들이 있어. 난 늘 궁금해. 그들은 누굴까? 원래 이 시위대는 처음부터 끝까지 평화 시위를 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광주를 통해 배웠거든. 어설픈 무장은 이길 수 없다. 그래서 비폭력으로 가는 건데, 꼭 나와가지고 그런 애들이 있어. 근데 옛날에 2008년에 한참 막 그 촛불 시위가 100만 명씩 모일 때, 웬 놈들이 나타나가지고 청와대로 가자. 그러면서 꼭 대열을 이끌고 이상한 짓을 했어. 그랬던 놈들 중에서 꼭 막 깃대나 우산 이런 걸로 경찰을 두들겨 패는 놈들이 있었어요. 한 50명 팀을 짜서. 그런데 그 놈들 중에 한 명을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딱 들었는데 보고를 하는 거야. 예, 지금 어디 모여 있습니다. 내가 걔가 막 우산 깃대로 경찰을 때리길래 왜 때리냐고 막 소리를 질렀단 말이야. 그러면서 막 그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어갖고 왜 때려요 막 물어봤어. 그러니까 혹 빠져갖고 도망가더라고. 근데 어떤 골목에서 몇 명이 모여서 얘 지금 여기 모여있는데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러면서 지시를 받고 있는 거야. 그때 그거 지시를 받는 거를 우리 반 그때 매니저 두 분이랑 같이 들었어요. 그 장면을. 저 새끼들 저 지시 받는 거다 저거. 어디서 지시를 받고 그런 짓을 해. 그러면 다음날 언론은 뭐라 그래? 폭력 시위, 폭력으로 얼룩져. 이렇게 나오는 거야. 100만 명 중에 99만 9,950명이 평화 시위를 하고 50명이 그렇게 했는데 다음날 폭력으로 얼룩져. 이렇게 나온다니까? 꼭 그놈들이 수상해요. 여러분 숨은 그림 찾기란 어떤 그 사진이 나오던데, 숨은 그림 찾기라는 어떤 사진 봤어요? 그 유가족들인가 모여서 집회하고 있는데 뒤에 경찰 무선기 꽂고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아줌마. 예. 하여튼 이제 늘 우리들 속에는 뭔가 이상한 놈들이 숨어 들어있어. 특히 나는 그래서 우리 방에서 팬과 일반 시민이 싸우잖아. 둘 다 내쫓는 이유가 뭐냐? 일반 시청자한테 시비 거는 건 팬이 아니야. 10중 8구 같은 편이야. 같은 편이 들어와서 난동을 피워. 특히 이 펜딱지가 있으면요. 펜딱지가 있으면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해. 근데 나는 펜딱지를 달았을수록 의심을 해. 여러분도 그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트위터에서 꼭 무슨 아주 드러내놓고 무슨 김어준 짱 이런 식의 드러내놓는 닉네임을 쓰는 애들을 보면 간첩이 많아. 아주 교묘한 분열 이간질을 시키고, 예, 그런 놈들이 꼭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상한 글을 쓰는 애들은 경계를 해야 돼. 그래서 너 뿌락치지 그러고 댐비면 안 돼. 그러다 괜히 싸움에 휘말리니까 뭔가 닉네임을 정확하게 우리 편인 척 하면서 틀림없이 헛소리한 놈들이 있어. 그런 놈들을 조심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요. 좌우지간 5.18은 그런 행사였는데, 그런 일이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요. 이 5.18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 말기야.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부터 무슨 일이 있냐면 5.18 단체가 분열이 돼. 이게 또 중요한 얘기야. 이게 이제 소위 뉴라이트라는 집단이 만들어진 게 90년대 중반이에요. 90년대 중반에 뉴라이트라는 사람들이 나타나. 이 사람들이 아주 곳곳에 쫙 이게 흩어져서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 하면 가장 영향력 있는 단체나 이런 데를 가서 이간질해갖고 분열시키고 깨버리는 거야. 그런 일들을 했어. 그러더니 5.18 단체가요, 노무현 정부 말기에 가서 갈라져요. 정부에서 배상금을 가지고 어디에다 쓸 것이냐, 여기에서 입장이 갈라지고, 그 다음에
도청을 놓고 도청 건물을 그대로 둘 것이냐, 옮길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5.18 단체가 나누어지는 거야. 분열시킨 거죠. 그러면서 5.18 광주의 5.18 단체들이 분열되면서 서로 막 비난하고 이러면서 5.18에 대한 어떤 의미, 역사적 가치 이런 게 전부 다 사라지고,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부 때부터 5.18은 폭동이다 운동이 시작된 거야. 예. 누구누구 이상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님이야말로 이상합니다. 예. 자, 지금 뭐 누구 이상하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들, 예.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5.18 단체를 분열시켜서 5.18 단체를 이명박 때 따로 이제 저기를 시키는 거야. 이 5.18 기념식을 따로 했어요. 이명박 때 몇 번인가, 세 번인가 따로 하지. 그지? 그러면서 그때 어떻게 또 따로 했냐면, 이게 이제 광주에서 광주 개발을 해야 된다. 언제까지 광주가 5.18 그거에 매여 있을 거냐. 이러면서 광주의 광주 도청을 허물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다 새로운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광주 일대를 개발해야 된다라는 여론을 막 만들어. 광주에 막 이런 인터넷 언론이나 이런 걸 만들어갖고 블로그니 뭐 이런 데에서 막 동시에 이렇게 떠들어대는 거야. 그래가지고 광주의 국회의원도요, 거기 동의할 수밖에 없게끔. 그러면서 뭘 했냐. 광주에 광주 민주항쟁 기념공원이 있어. 광주 민주항쟁 기념공원을 만들었는데, 그 공원을 원래 망월동 묘지에다 만들어야지 정상이잖아. 망월동 묘역에다 만들어야 정상인데, 그거를 어떻게 했다? 그거를 광주 시내 제일 비싼 신도시 개발 지역에다가 그걸 만든 거야. 새로운 신시가지에다가 그 5.18 기념공원을 만들면서, 그러면서 그 지역이 제일 비싸. 그 지역이 지금 광주에서의 아파트 값이 제일 비싸대요. 그죠? 원래 거기에 있었던 군부대를 내보내고 거기에다가 새로 아파트를 건설하면서 새로운 그 신시가지를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이 5.18 공원을 만든 거야.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됐냐? 그 지역의 아파트는 광주에서 제일 부자들이 온 거야. 예. 광주에서 제일 부자들. 그래갖고 거기에 이정현이 출마한 거잖아. 그죠? 그 제일 부자들이 모이게 되고, 그래서 그 지역에 그 이정현인가가 오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진짜 5.18 단체는 따로 있는 거야. 진짜 5.18 단체는 그래서 그 뒤로도 망월동 묘지에서 따로 모임을 했던 거예요. 따로 모임을 하고 그 5.18을 분열시키고 막 광주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개소리 했던 놈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다. 이 광주를요 박살을 내놓은 거야. 5.18 정신을 뭐라 그래야 되냐 모욕하고, 그래서 지금도 폭동이라고 떠드는 새끼들이 나오게 된 거야. 예. 거기가 제일 비싸대. 내가 거기서 광주 가서 들은 얘기야. 그 지역이 제일 그나마 비싼 동네. 그러니까 평균 가격으로 따졌을 때 그 지역이 그나마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는 거야. 결국 돈과 개발 논리로 광주의 광주의 정신, 광주의 역사 이걸 능욕한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신감이 붙은 거야. 그래서 그때가 2010년이었던가? 2010년이었지. 얘네가 이 돈과 개발 논리로 광주의 역사와 광주의 정신을 흔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2010년에 그 방아타령 사건이 터져. 그죠? 그 방아타령 사건이 터지는데, 그 방아타령 사건이 뭐였느냐? 방아타령 사건이 그 광주 5.18 추도식에서, 추모식에서 거기서 방아타령을 연주하겠다. 대통령 대신 글을 읽으러 올라가는 그 총리가 글을 읽으러 올라갈 때 거기서 방아타령을 연주하겠다. 근데 이 방아타령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통 민요인데, 이게 주로 이제 칠순이나 회갑년 노인분들이 회가변이나 칠순을 할 때 방아타령을 연주를 했는데, 그러니까 방아타령 노래를 불렀는데, 이 방아타령이 어떤 의미냐? 그 소위 노인들이
서로 백년해로 하면서 정열적으로 살아가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민요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회갑 잔치할 때 이럴 때 트는 노래인데 그걸 이 추도식이라는 건 죽은 혼을 그러니까 죽은 영들을 위로하고 이 부상자들을 위로하면서 그 당시 민주항쟁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되새기는 날인데 그날 대통령의 축사를 읽으러 그러니까 대통령의 편지를 읽으러 올라가는 총리가 올라갈 때 그걸 연주하겠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 그날 우리 새벽 2시부터 아프리카에서 그 일을 알게 돼요. 누가 나한테 제보를 했어. 그래서 내가 제목에다가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써. 그래가지고 유명한 방장님들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써가지고 그때 생방송하고 있었던 유명한 방장님들 중에 우리 남자 방장님이 있었어. 되게 잘생긴 미남 방장님이 무슨 일이신데로 전화를 해. 그리고 내가 그 8분 동안 이제 설명을 해요. 지금 이제 이런 방아 타령을 하려고 그런다. 이걸 막아야 된다. 도와달라. 했더니 알았다로 딱 끊어. 그런데 그 내용을 이분이 딱 녹화를 해가지고 이걸 그때 생방송하고 있던 모든 방장들한테 이거 좀 틀어달라고 부탁을 한 거야. 그래갖고 아프리카의 그 당시에 몇천 명이 동시에 그걸 보고 방아타령이 뭐냐 이렇게 검색을 해요. 그 다음에 그때 내가 이제 코겔님들 도와주세요 이렇게 써붙였어. 그때 누가 전화를 했어. 자기가 코겔인데 나는 아줌마의 정치적인 얘기는 참 마음에 안 들지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도와주겠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 근데 시청자들이 제가 코겔이면 내가 이순신이다 막 그러면서 막 비웃었어. 근데 그로부터 딱 20분 뒤에 네이버에서 방아타령이 검색어 1위를 했어. 그게 네이버에서 1위를 해가지고 그 8시간 동안 1위를 계속했어. 8시간 동안 네이버 검색어 1위가 방아타령이었어. 아침 10시까지. 그래가지고 그게 끝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다. 그래가지고 대통령 올라갈 때 그러니까 그 국무총리 올라갈 때 방아타령 연주를 못했어. 결론은. 그날 정몽준이 그때 한나라당 당대표였는데 그때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가 그 당시에 화환을 보낸 거야. 원래 이제 그게 죽은 이의 넋을 위로하고 그리고 이제 그 부상자를 위로하는 날이라서 보통 조화를 보내는 날인데 국화꽃 하얀색 국화꽃을 보내는 날인데 결혼식에 보내는 화환 있잖아. 그걸 보낸 거야. 축하한다는 의미로. 그래가지고 발칵도 뒤집어졌었어. 나중에 다시 조화를 보냈잖아. 그러니까 하여튼 그랬었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그때가 그 2010년인가가 아마 광주 30주년인가? 그지? 2010년인가가 광주 30주기인가 그랬어.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광주가 폭동이란 얘기가 2011년부터 인터넷에 조직적으로 전파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2010년 얘네들이 작정을 한 거야. 작정을 하고 2010년에 5.18을 모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인터넷에 그전에는 광주를 폭동이다라고 안 그랬어. 근데 2011년부터 대대적으로 조직적으로 광주가 폭동이라고 외친 놈들이 생긴 거예요. 그게 광주의 역사. 예. 그래서 이 광주 5.18 그런데 이 광주의 5.18이 이번에 5.18 그 기념식에 그 5.18 민주화 운동 유족들이나 희생자나 아무도 안 갔대. 그 얘기 들었어요? 5.18 광주 기념식을 하는데 5.18 단체들이 다 빠지고 희생자나 유족들이 안 갔다는 거야. 왜 안 갔냐? 거기 광주 5.18 기념식장마다 거기서 부르는 노래가 있는데 그게 임을 위한 행진곡이란 노래였어. 근데 이제 이 노래가 1982년에 무슨 마당극에서 작곡이 돼서 처음 발표가 됐고 그게 이제 영혼 결혼식, 결혼하지 못한 두 영혼을 영혼 결혼식을 해주는 그런 마당극을 하면서 거기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라는 노래가 나온 건데 이걸 이제 새누리당 사람들이 이게 북한 노래다. 북한 노래를 모방한 거다. 이러면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금지를 시킨 거예요. 예. 그 5.18 기념식에서 금지를 시킨 거야.
이래가지고 5.18 단체들이 열받아가지고 참석을 안 했어. 그랬더니만 보훈단체에 동원령을 내려갖고 보훈단체 사람들,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러니까 친정부, 친박근혜 정부 사람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자리를 채우고, 그 다음에 오늘 500명의 합창단, 대대적으로 역대 최대의 인원을 모아서, 그 최대 합창을, 장엄한 합창곡을 연주했다라고 기사가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 500명이 연습을 해서 나온 게 아니라 그날 아침에, 야, 너 나와,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500명이었대. 그래가지고 그것도 일당 받고 나와서 아르바이트 한다고 나와서 서가지고 노래를 개발세발로 부른 거야. 그래서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는 그런 짓거리를 한 거예요. 박근혜 정부에서. 한마디로 이제 이 광주의 역사를 묻어버리겠다는 거죠. 예. 우리나라에서 묻더라도 전 세계가 기억하고 있는데, 전 세계가 이 광주항쟁을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이 5.18을 이렇게 자기네들이 모욕하고 그러면 지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야. 하여튼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5.18 기념식을 그따위로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 또 이제 김한길 안철수가 간 거 아니야. 그죠? 김한길 안철수가 갔는데 경찰을 200명 동원해서 갔다면서요? 예. 경찰을 200명을 동원을 해서 갔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이게 안철수가 자기 지지자를 거기 이제 전략공천을 했잖아. 전략공천을 했는데 그 전략공천에 화가 난 다른 후보의 지지자들이 신변을 위협할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며. 그래가지고 100에서 200명의 경찰이 이렇게 에워싸고 경호를 해서 갔다 왔다는 거야. 아마 역사상 야당 대표가 경찰 200명의 신변 보호를 받으면서 5.18 기념식에 참여한 첫 번째가 아닐까 싶어. 그죠? 대한민국에서 야당 대표가 5.18 기념식에 경찰의 호의를 받아야 갈 수 있었던, 이거는 최초의 사건이 아닌가 싶어요. 예. 이게 웬 개쪽팔림이냐. 특히 지금 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민주당이 이제 결합을 한 당이잖아요. 민주당은 5.18 광주항쟁의 어떤 역사와 전통,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는 걸 명확히 하고 있어요. 근데 안철수가 그걸 뺄라고 그러다가 걸려가지고 욕 바가지로 먹고 5.18 계승하겠다라고 한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짓거리를 한 것부터도 이제 걸렸겠지만, 좌우지간 이 김한길 안철수가 광주에서 겪은 일은, 물론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이제 강훈태나 이용섭 후보 측의 지지자들의 행동이 저는 결코 박수 쳐줄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차 위에 올라가고 뭘 집어던지고 막 그랬던 행동은, 나는 그거는 굉장히 내가 아주 혐오하는 행동이야. 이 강 후보나 이용섭 후보의 지지자들이 보인 행동은 매우, 안 좋은 행동이었고, 그런 행동은 도리어 이 안철수 지지자들을, 안철수에 대한 인기를 올라가게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이 지경이 됐나? 이제까지 안철수는 뭐라 얘기했냐면, 광주는 새로운 정치를 열렬히 환호하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치 얘기를 많이 했단 말이야. 그러면서 광주에서 안철수 새정치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얘기를 계속했어. 그런데 안철수 쪽 후보였던 윤장현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계속 3등이었던 거야. 그죠? 지금도 여론조사라면 계속 3등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앞뒤가 안 맞는 거야. 뭐냐? 광주에서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높다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그 윤장현 후보를 띄워주려고 애를 많이 썼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론조사를 해보면 여전히 윤장현 후보는 3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철수가 광주와 호남에서 새정치에 대한 열망과 욕구가 높다라고 맨날 그랬는데, 안철수 쪽 지지자들의 여론조사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
그럼 뭐야? 그 언론하고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그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안철수 쪽에서 밀었던 윤장현 지지율이 여전히 3등이고 그런데 뭐 새정치에 대한 열망과 왜 그런 거야? 이거는 안철수가 윤장현 후보를 전략 공천하는 방식 거기서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예. 안철수 후보가 힘들고 두려웠더라도 그때 그냥 그 셋을 강훈태, 이용섭, 윤장현으로 해서 그냥 경선을 붙였어야 됐어. 응? 경선을 붙이고 그리고 후보 단일화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더라면 그렇더라면 어쩌면 그 윤장현으로 표를 모아줬을 수가 있어. 광주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게 두려워서 여론조사 계속 3등 하니까 선택 못 받을까봐 두려워가지고 전략 공천을 해줘버린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거는 광주 시민들한테는요. 이건 왜 또 문제냐. 안철수가 뭐라 그랬어? 민주당의 가장 큰 병폐가 공천의 문제다. 그런 얘기 했죠. 개파 공천의 문제다. 안철수가 새정치 떠들 때 개파 공천의 문제다. 그러면서 공천권을 당원에게 그거는 김한길도 주장했던 내용이야. 공천권을 당원에게 개파별 공천이 문제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번에 윤장현의 공천 과정은 공천을 당원에게 이 약속도 김한길의 약속도 어긴 거였고 그 다음에 이 개파 공천의 문제다. 그 문제도 안철수가 자기가 사고를 친 거야. 어떻게 보면 윤장현은 희생자죠. 예. 윤장현 후보는 안철수의 그 잘못된 판단과 김한길 안철수의 희생양이야. 이 윤장현은 내가 볼 때 김한길 안철수 때문에 그 안철수 쪽에 줄 섰다가 그 아주 되게 불이익을 당한, 예, 희생양이 아니냐.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하여튼 그래서, 예,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제는 김한길 안철수야.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지금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개판을 쳤기 때문에 지금은 100% 당선돼야 돼. 지금 100% 당선될 분위기가 돼야 돼. 그런데 곳곳에서 고전 중이야. 뭐 때문에? 김한길 안철수 때문에. 김한길 안철수 때문에 지금 젊은 사람들이 화나가지고 투표 안 하겠다. 저 그러고 있잖아. 김한길 안철수 때문에 이번 선거가 지금 최대 위기야. 예. 예. 하여튼 어떻게 될지 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은요. 그 대표를 내가 바꾸라 그랬잖아. 김한길 안철수로 선거 치르면 개고생한다. 아휴 몰라. 자 5.18 이야기 광주에 간 김한길 안철수 이야기까지 했고요. 그럼 이제 넘어가서 토요일 일요일 집회 이야기 할게요. 예. 토요일 일요일날 집회 이야기로 넘어가서 이렇게 심각하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늘 보면 사람들이 내 말을 안 들어. 항상 보면 이렇게 김한길 안철수를 놓고 내가 2006년에 김한길 체제로 지방선거를 치러봤다 그랬잖아. 그때 내가 길에서 내가 선거운동을 참 열몇 번을 하는데요. 길에서 그렇게 개모욕을 당한 거 그때가 처음이었어. 그때 막 나 길에서 나한테 막 가래침 뱉으면서 할아버지들이 욕하고 가고 그 당시에 누가 현장에서 잡힌 놈이 열린우리당 당원이 아니라고 적극적으로 싸워갔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니까? 아무것도 안 했어. 선거 끝날 때까지. 가만히 엎드려 있었어. 그래서 그때 박살이 났지, 박살이. 그래서 내가 김한길 안철수로 선거를 치르는 게 어떤 건지 겪어봐야 한다 그랬잖아. 예. 이게 이제 토요일 밤에 미디어 봉구 영상인데요.